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중기 한양의 저작거리, 차디찬 겨울바람이 뼈를 애던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누더기 옷을 걸친 거지 과부, 그러나 그 얼굴에 하늘의 별빛 같은 기운을 품은 한 여인의 운명이 지혜와 진심으로 어찌하여 왕후의 자리까지 올랐는지 그 기막힌 여정을 풀어볼까 합니다. 저도 과부의 삶을 살아가며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답니다. 자,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들어보시어요. 이 이야기는 한 관상가의 놀란 외침과 신분의 굴레를 깬 두 사람의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한양의 저작거리, 매서운 겨울바람이 골목을 휩쓸며 사람들의 뺨을 얼어붙게 하던 날이었습니다. 거지 과부 은비는 헐어뜯긴 치마를 여미며 떡을 나누는 상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흙먼지로 얼룩졌지만 눈빛은 맑고 따스해 마치 깊은 호수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떠돌며 구걸로 연명하는 그녀였지만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곱고 따뜻했습니다. 나리, 이 추운 날 배고픔이 목을 죄옵니다. 부디 떡 한 조각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나이다. 에이, 거지 양이! 떡은 돈 내고 사 먹는 거야! 저리 가거라! 어여가! 그 순간 상인이 허리를 굽히며 바구니를 놓쳤습니다. 흙바닥에 떡이 쏟아지며 먼지와 뒤엉켰습니다. 상인은 발을 구르며 한탄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찌하나! 하루 품팔이로 번 떡이 다 더러워졌구나. 이 추운 날 손님들께 뭘 내놓으란 말이냐? 저작거리의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쳤습니다. 누구 하나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은비가 얼어붙은 손을 뻗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흙바닥에 손을 대며 떡을 하나씩 조심스레 주워 담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시려 떨렸지만 얼굴엔 따스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나리, 너무 근심 마시옵소서. 이 떡들 제가 깨끗이 털어 바구니에 담아드리겠사옵니다. 이 좋은 떡 버리기엔 너무나 아깝지 않사옵니까? 아니, 이 추운 날에 내가 어찌 내 손이 시려 터지겠구나. 고맙다, 아가씨. 내 마음이 참으로 곱구나. 그 모습을 멀리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도포를 걸쳤지만 눈빛은 형용한 관상가 장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은비에게 다가가 마치 하늘의 계시를 받은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잠깐, 아가씨, 내 그대 얼굴을 잠시 보겠소. 이 늙은이가 평생 사람을 보아왔지만 이런 기운은 처음이구나. 예? 어르신, 저를 어찌 아시는지요? 저는 그저 거지 과부, 은비일 뿐이옵니다. 어찌 저 같은 일을... 허허, 이 무슨 운명인가. 흙탕물 속에 묻힌 진주, 거지 옷 아래 왕후의 기운이 서려 있구나. 그대의 이마는 하늘의 별을 품었고 눈빛은 재상의 지혜를 담았으니 머지않아 용과 같은 귀인이 나타나 그대를 구원할 것이야. 어르신, 헛된 말씀 마시옵소서. 저 같은 미천한 것이 어찌 왕후의 운명을 꿈꾸겠나이까. 부디 길을 비켜주시옵소서. 나리. 은비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빠르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장노인의 말이 귀에 맴돌며 그녀는 얼어붙은 손으로 누더기 옷깃을 고쳐 잡았습니다. 왕후라니 용과 같은 귀인이라니
그저 터무니없는 소리일 뿐이야. 이 추운 겨울, 배고픔이나 면하면 다행일 텐데, 그러나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선 알 수 없는 설렘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영의정 최운 대감의 저택은 손님맞이로 분주했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임금을 놀라게 한 젊은 선비 한수민이 초대된 날이었습니다. 그의 답안은 한양의 화제였고 최운은 이 인재의 그릇을 직접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은비는 대감의 저택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처지였습니다. 소문난 한수민이 바로 자네인가? 과연 눈빛이 살아있구나. 낡은 도포 아래서도 총명함이 빛나는구나. 대감마님, 과찬의 말씀이옵니다. 이 한수민, 부르심에 송구하옵고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옵니다. 최우는 한수민의 당당한 기계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는 행랑아범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가장 좋은 차를 내오라. 안채에 일러 은비에게 직접 차를 준비하라 하여라. 은비는 부엌에서 떨리는 손으로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유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랑채로 소반을 들고 들어선 순간 그녀는 한수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굳셌으며 세상의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을 듯한 기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차를 올리옵니다. 날이. 이 무슨 눈빛이. 고맙소, 아가씨. 이 무슨 기품인가 허름한 옷 아래 이런 눈빛이 있을 수가. 은비의 가슴은 쿵쾅 뛰었습니다. 저작거리 관상가의 말이 천둥처럼 귀에 울렸습니다. 한수민 역시 그녀의 맑은 눈빛에 끌렸습니다. 초라한 행색 뒤에 숨은 고결한 기품에 그의 심장이 처음으로 설렜습니다. 최우는 두 사람의 교감을 눈치채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 둘을 보게. 마치 용과 봉황이 서로를 알아보는 듯하구나. 재미있게 되었어. 최우는 한수민의 그릇을 시험하고자 과제를 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엄중했지만 눈빛엔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수민, 내 자네에게 엽전 세 잎을 주겠노라. 이 돈으로 이 텅 빈 별방을 가득 채워보거라. 내일 해질녘까지다. 실패하면 이 집을 떠나야 할 것이야. 대감마님 엽전 세 잎이라 하시면 알겠사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사옵니다. 한수민은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엽전 세 잎을 준 채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었고 이마엔 땀이 맺혔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은비가 저녁상을 물리러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수저 하나 건드리지 않은 음식을 보고 한수민의 깊은 고뇌를 알아챘습니다. 날이. 어찌 한 끼도 드시지 않으셨사옵니까? 가난이 죄는 아니나 굶주림은 지혜를 흐리게 하는 법이옵니다. 무슨 근심이 그리 크시온지. 은비 아가씨, 대감마님께서 빈 방을 엽전 세 잎으로 채우라 하셨소. 이 넓은 방을 어찌 채운단 말이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야 할 운명인가 보오. 은비는 한수민의 책상 위 초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조용히 빛났고 나직한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빈방이라 세상에서 가장 채우기 쉬운 것이 빈방이옵니다. 때론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어둠을 몰아내는 법이지요. 은비는 조용히 상을 물리고 나갔습니다. 한수민은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 바로 그거다. 빛으로 어둠을 채우는 것. 은비 아가씨, 이 어찌 이런 지혜를. 다음 날 해질녘 최우는 부인과 아들 세진을 데리고 별방으로 향했습니다. 부인과 세진은 오만한 태도로 한수민을 비웃었습니다. 아버님, 그 초라한 선비가 방을 채웠을 리 있겠사옵니까? 엽전 세 잎으로 뭘 하겠나이까?
서툰 시간 낭비일 뿐이옵니다. 두고 보거라. 세진아, 저자는 망신만 당하고 쫓겨날 게야. 거지 과부와 함께 뭘 어찌하겠느냐? 방문이 열리자 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수민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최훈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직도 방을 채우지 못했단 말이냐? 한수민, 자네의 그릇이 고작 이 정도였던가? 그 순간 한수민이 조용히 촛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타오르며 순식간에 어둠을 몰아내고 방 구석구석을 환히 비췄습니다. 방 안은 따스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 이게 무슨 촛불 하나로 방을 채우다니! 이 어찌 이런 생각을! 이럴 수가. 고작 엽전 한 잎에 촛불로 이런 지혜라니. 이건 단순한 촛불이 아니야. 가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지혜의 빛,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비의 기계로구나. 한수민,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보았도다. 대감마님, 송구하옵니다. 허나 이 빛은 제 지혜가 아니옵니다. 은비 아가씨의 가르침이 있었사옵니다. 저는 그저 그녀의 말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가에 서 있던 은비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치마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최훈의 눈에 깊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허허, 은비라 이 아이의 마음이 이리도 깊을 줄이야. 재미있게 되었구나. 최훈은 은비의 지혜에 감탄하며 두 번째, 더 어려운 시험을 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도전적이면서도 은비와 한수민을 믿는 듯한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좋다. 한수민, 은비. 이번엔 엽전 새 잎으로 이 방을 웃음과 눈물로 채워보거라. 두 사람이 함께 이 시험에 임하라. 내일 밤까지다. 대감마님, 저 같은 미천한 것이 어찌 감히 이런 시험을. 은비 아가씨, 두려워 마시오. 그대의 지혜가 있으니 우리 함께 이 시험을 이겨내겠소. 은비와 한수민은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은비는 한수민에게 나지기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날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칼이나 권력보다 이야기가 강하옵니다. 저작거리의 전기수 영달이라면 웃음과 눈물로 방을 채울 수 있사옵니다. 전기수라 이야기꾼이 과연 그럴 힘을 지녔단 말이오? 조소, 그대의 말이 맞다면 내가 그를 설득해 보겠소. 저작거리 깊은 곳, 전기수 영달은 구수한 입담으로 군중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시장의 소란을 뚫고 사람들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산신령님께 아뢰길 저를 살려주시면 선비를 안 잡아먹겠나이다. 하니 산신령님이 뭐라 하셨겠소? 내 놈 배고픔이 내 탓이더냐? 배고프면 풀이라도 뜯어먹어. 군중이 박장대소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한수민과 은비가 영달에게 다가가 엽전 샌입을 내밀었습니다. 영달 선생, 부탁이 있사옵니다. 이 엽전으로 한 여인의 운명을 구해 주시겠소. 그대의 이야기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이 일을 해낼 수 있사옵니다. 선비님, 엽전 샌잎으로 뭘 하자는 겝니까? 내 이야기 한 자락도 그 값으론 못 사겠소. 게다가 저 뒤에 서 있는 저 아가씨, 거지 아닌가요? 무슨 운명을 말하는 겐지? 선생, 저는 미천한 거지 과부이옵니다. 허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의 힘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 법. 선생의 입담이라면 양반들의 가슴을 열 수 있사옵니다. 영달은 은비의 맑은 눈빛과 한수민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좋소. 좋아. 엽전 샌잎이면 좋카오. 오늘 밤
내 평생 최고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이 아가씨의 운명, 내가 한번 바꿔보리다. 그날 밤, 최훈의 별방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최훈은 상석에 앉아 침묵을 지켰고 그의 부인과 아들 세진은 오만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고작 저작거리 이야기꾼 하나를 보자고 이 밤에 우리를 부르셨사옵니까? 그 거지 과부와 선비가 무슨 수로 방을 채운단 말입니까? 흥! 대감! 저희가 어찌 저런 천한 것들의 장꾀에 넘어갈 줄 아셨사옵니까? 망신만 당할게요. 은비와 한수미는 문가에 서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영달이 촛불 하나에 의지해 방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힘차고 구수했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옛날 한양에 시골뜨기 양반이 있었소. 이 양반이 어찌나 순진했는지 여관 주인이 도둑이 올까 걱정되시오? 하니 뭐라 했겠소? 그럼 문을 활짝 열어둬야겠소. 도둑님이 편히 들어오시게. 하하. 풋. 이 무슨 바보 양반이야. 하. 그게 다가 아니오. 이튿날 여관 주인이 뛰어와 도둑이 들었소. 하니 그 양반이 뭐라 했겠소? 아이고, 그 도둑님께 인사라도 드려야겠소. 어디 계신가요? 하. 방은 부인과 세진의 경쾌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진은 손뼉을 치며 웃었고 부인은 어깨를 들썩이며 웃음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그러자 영달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고 애잔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려. 옛날 산골에 홀어머니를 모신 효자가 있었소. 어머니가 병들자 의원이 말하길 설산절벽 끝에 설중매를 따다 다리면 낫는다 했소. 그 효자는 망설임 없이 절벽으로 갔지만 설중매를 따다 떨어져 다리가 불구가 되었소. 아, 그 뒤엔 어찌 되었소? 어머니는 나으셨소? 어머니는 그 약으로 나으셨소. 허나 아들은 평생 다리를 저었소. 어머니가 이 약이 어찌 이리 맛이 좋으냐, 누가 다려준 것이냐 물으니 아들이 뭐라 했겠소? 그저 정성을 다해 다린 약일 뿐입니다. 어머니는 끝내 모르셨소. 아들이 자신을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방은 부인과 세진의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진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고 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은비와 한수미는 서로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이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은비의 눈에는 기쁨과 두려움이 섞여 반짝였습니다. 이 이야기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은비 아가씨, 그대의 지혜가 이 방을 채웠소. 이제 내 차례요. 모든 이야기가 끝난 후 깊은 정적이 방을 감쌌습니다. 최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엔 더할 나위 없는 흡족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보았느냐, 부인 세진아. 내가 내린 시험은 이 방을 웃음과 눈물로 채우라는 것이었소. 너희의 웃음과 눈물이 은비와 한수민이 시험을 완벽히 통과했음을 증명했도다. 대감, 저희가 어찌 이 계책을 몰랐겠사옵니까? 저희의 오만함이 부끄럽사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 보았사옵니다. 저거지 과부하니 은비 아가씨의 지혜가 이리도 깊을 줄이야. 최훈은 행랑아범에게 은비의 노비 문서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촛불에 올려놓았습니다. 문서가 타오르며 재로 변하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은비,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내가 관아에 일러 내 이름을 노비 명부에서 지우게 하였다. 오늘부터 너는 내 수양딸 김은비로 이 집의 양반이 될 것이야. 대감마님 이 미천한 것이 어찌 이 은혜를 어찌 갚겠사옵니까? 은비, 너는 이미 그 지혜와 마음으로 진정한 양반의 품격을 보였노라.
그리고 한수민, 내 이 지혜로운 딸을 자네 아내로 맞이하겠는가? 대감마님, 그 크나큰 은혜 평생을 바쳐 갚겠사옵니다. 은비 아가씨, 아니, 김은비님 내 곁에서 함께 운명을 열어주시겠소? 날이 아니, 한수민님, 이 미천한 몸이 어찌 감히 허나 제 마음은 이미 날이께 있사옵니다. 두 사람의 혼례는 성대히 치러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수민은 은비의 지혜로운 내조를 받아 조정해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는 마침내 영의정에 올라 나라의 기틀을 세웠고 은비는 정경부인이 되어 백성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저작거리에서 관상가가 보았던 왕후의 관상은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지혜는 신분의 굴레를 넘어 조선의 역사에 빛나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양의 저작거리는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어느 날 은비는 정경부인의 화려한 옷차림으로 시장을 지나가다 장노인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허름한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웃었습니다. 내 그때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구나. 그대가 바로 그 거지 과부 은비 아니시오? 왕후의 기운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나. 어르신, 그때 그 말씀이 제 운명을 열어주셨사옵니다. 이 은혜, 어찌 있겠나이까? 장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엔 세월의 무게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운명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 법. 그대의 진심과 지혜가 하늘을 두렀구나. 내 평생 본 관상 중 가장 빛나는 운명이로다. 여러분, 이 어찌 기막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작거리의 거지 과부가 지혜와 진심으로 왕후의 자리에 오른 이 이야기는 신분이 운명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운명을 여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야담에서 또 뵙겠습니다. 따뜻한 밤 되세요.